안녕하세요. 뽀글이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재앙이 닥쳐 절멸의 위기에 처해도 삶을 영위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자손이 끊이지 않고 대대로 보존되는 곳으로 현대적 의미로는 웰빙과 힐링이 숨쉬는 곳인 십승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십승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십승지는 몇 년 전 십승지와 관련된 9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십승지 관련 사업 일환으로 진행할 때 제가 풍수지리 한 꼭지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십승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십승지는 정감독이란 책의 근간 역사적 용어이고 한국인의 전통적 이상형의 하나입니다. 조선시대에 사회 난리를 피해서 몸을 보존할 수 있고 거주 환경이 좋은 10여 곳의 피난처죠.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 후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이때 적극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양의 유토피아는 상상적인 장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십승지는 실제 장소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승지는 10군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웰빙과 힐링의 아주 좋은 살만한 터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감록은 조선시대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도참서입니다. 도참서란 말은 앞날의 기륭을 예언한 책으로 정감록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언서로 알려져 있죠. 주요 내용은 저자와 작성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이후 정치적, 군사적으로 나라가 위급할 때 피난처 등을 음양오행 또는 도교적 이론을 섞어서 풍수지리적인 요소까지 더해서 만들어진 예언서입니다. 조정에 반대하는 역성적 성향과 부정적 내용으로 인해서 민간의 은밀히 필사본으로 수선되어서 전승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인별로 개인의 견해 등이 첨삭 등 내용이 증폭되었을 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감록과 비슷한 책들은 많이 있는데 정감록 중에 감결, 징빙록, 유산록, 옹기귀책, 사만 살림비기, 남사고비결, 도선비결, 토종, 가장결 등이 주요 십승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통된 장소들이 있는데, 공통된 장소를 보면 첫 번째가 차암, 금계촌, 두 번째가 봉화, 춘향 일대, 세 번째가 보은, 송리, 난증항 일대, 네 번째가 공주, 유구, 마곡, 두강 사이, 다섯 번째가 영월, 정동, 상류, 여섯 번째가 예천의 금당동 북쪽, 일곱 번째가 합천, 가야산 남쪽, 만수동 일대, 여덟 번째가 무주, 무풍 북쪽, 덕유산 아래 방음, 아홉 번째가 부안, 변산 동쪽, 호암 아래, 열 번째가 남원, 운봉 두류산 아래 동점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공통된 장소들을 지도로 보시면 북쪽에 영월 동쪽, 남쪽으로 남원 운봉까지 쭉 보시면 대체적으로 백두대간상에 위치된 장소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네 번째 있는 공주는 보시는 것처럼 서쪽에 공주, 유구와 마곡 사이, 그리고 또 변산반도 쪽인 부안, 변산 동쪽, 호암 아래, 이렇게 두 군데만 서쪽에 장소를 제시하고 대체적으로 백두대간상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승지의 주요 내용들을 풍수적으로 용열사수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된 산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십승지의 주된 산줄기 모양을 풍수용어로는 간용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풍기의 풍수지리적 간용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면, 백두대간상의 큰 산줄기인 태백산에서 남서 방향으로 큰 산줄기가 내려가고, 그 산줄기가 소백산 산줄기가 되고, 이 소백산 산줄기에서 다시 동남쪽으로 금계리의 현무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현무봉을 형성하고 있는 산줄기가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갖고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아서 마을 이름이 금계포란형을 갖춘 금계포란형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뒷산에는 닭의 모양을 닮은 비슷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가리켜서 닭산 또는 금계바위라고 부릅니다. 옛날 이 바위에 많은 금이 붙여 있다고 하고, 또는 닭의 눈이 되는 두 개 빛나는 보석이 박혀 있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동네 수호신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마을이 동네를 지켜준다고 보는 거죠. 대동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굵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남서쪽으로 흘러가는 백두대간 산줄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 앞에서 설명드렸는 소백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중령, 이 중령 가기 전에 지금 산 이름은 연화봉쯤 되는 데서 이렇게 산줄기가 동남쪽으로 뻗어 내려간 산줄기에 풍기라는 마을이 이렇게 형성된 것을 대동여 지도에서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구글의 위성 사진인데요. 구글에서도 보시면 남서쪽으로 산줄기가 진행되고, 남서쪽으로 진행된 백두대간상에서 연화봉쯤에서 산줄기가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주된 산줄기는 마을로, 가운데가 분지형을 만들면서 마을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산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풍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풍론은 일반적으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연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풍기의 장풍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처럼 주된 산줄기에서 나온 우측 백호 산줄기는 여러 겹으로 산줄기를 형성하고, 내백호 쪽 산줄기가 연속으로 풍요로운 재물을 상징하는 금성으로 이어지면서 좋은 기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성은 산의 형태가 둥글거나 또는 종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 금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미는 재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된 산줄기 좌측 청룡 산줄기는 짧은 청룡 산줄기와 밖으로 외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밖으로 외청룡 산줄기가 크게 감싸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넓은 털을 형성해서 여러 마을들을 감싸 안고 동남측으로 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좌의 청룡과 백호 산줄기들이 겹겹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내려와서 물이 나가는 곳을 완벽하게 막은 듯이 여러 겹으로 긴밀하게 감싸 안고 안으로 기운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풍수용어로는 관쇄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산 모양이 보면 마치 열쇠로 잠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손으로 봤을 때는 손이 깍지를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관쇄가 잘 돼갖고 긴밀해서 물이라든지 또는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갈무리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산줄기 형태에 따라서 안에서 바깥으로 보고 있는 현장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에서 바깥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니까 보시면 왼쪽이 이렇게 청룡줄기가 내려온 거고 오른쪽이 백호줄기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청룡과 백호줄기가 깍지를 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긴밀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앞쪽이 안산에 해당되고 멀리 보이는 산이 조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약간의 분지형을 갖추면서 좋은 기운들이 잘 갈무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물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득수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의 흐름은 풍기 금계리 쪽의 물은 마을 안쪽 계곡수는 수량은 풍부하지 않으나 겨울에도 마르지 않아 재물이 마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물줄기들은 좌우측 협곡에서 맑은 계곡수를 얻고 마을 외적인 물의 흐름 수세는 남원천인 희망폭포에서 득수해서 동남쪽으로 풍기 방향으로 흐르고 남쪽으로 진행한 금계 저수지의 물줄기가 합수처를 이루어서 서천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계속 동남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쪽으로 진행한 물줄기는 안정면을 향해서 흐르면서 다시 영주시를 지나서 내성천에 합류하게 됩니다. 내성천에서 합류한 물은 다시 낙동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물줄기가 크게 잘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라든지 안정된 그런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도상의 물줄기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상에서도 보시면 금계리 쪽이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좌측으로 희방사에 있는 희방계곡에서 물이 득수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안정면 쪽으로 이렇게 감싸안고 들어가고 우측에서 내려왔는 금계 저수지의 물은 득수해서 동양대학교 앞쪽으로 거쳐서 이렇게 합수해서 서천으로 내성천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 금계리 쪽에 좌양 내지는 조망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풍기 금계리 쪽 조망권 또는 좌양로는 마을은 동남쪽으로 터를 배치하여서 따사롭고 조망권 좌양로는 마을은 동남향으로 터를 배치하여 따사로운 햇빛을 잘 받을 수가 있고 풍수적으로는 기본 형국을 갖춘 마을로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 짧은 청룡 산줄기를 바깥의 큰 외청룡이 보호하면서 안산과 조산 역할을 해서 잘 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풍수적으로는 지금 보셨는 풍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는 그림을 가지고 풍수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대동요 지도에서 본 것처럼 위쪽으로 백두대간상에서 내려왔는 국망봉 그리고 비로봉, 연화봉을 거쳐서 중령제로 남서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산줄기 중에서 연화봉하고 제2연화봉 사이에 산줄기가 이렇게 동남쪽으로 뻗어내려간 자리에 금계리라는 좋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외청룡과 외백호가 감싸고 있어갖고 넓은 터인 대명당터를 만든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풍기의 십성지의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풍기의 종합 분석은 넓은 터에 자연스럽게 전조후고형의 마을로 다른 표현으로는 배산임수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된 산줄기 균이 터를 형성하고 외청룡 산줄기가 안산과 조산 역할을 해서 수구를 긴밀하게 관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겹의 백호 산줄기가 터를 잘 보호해서 안정된 마을을 만들고 넓은 농경지와 교통이 편리해서 풍요로운 마을인 것을 보았습니다. 십성지는 대체적으로 외부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마을들이 많고요.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갖춰진 마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조들이 웰빙과 힐링의 살아 숨쉬는 십성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